한국 공장에 취직시켜준다고 데려가 놓고 저를 중국 어선으로 끌고 갔어요. 죽기 싫어서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인도네시아는 중국에 대해 유례없는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적의 선원 2명이 중국 어선에서 탈출해 바다 한가운데서 구조됐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 소식이 들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선박이 잡은 해산물에 대한 즉각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한국에 가려던 인도네시아 선원이 중국 선박으로 끌려갔다가 탈출했는데 왜 미국은 중국이 잡은 해산물을 수입금지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반칙, 불법, 민폐, 아마 이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국가는 중국이 아닐까 합니다. 요즘 전 세계가 중국이 반칙과 불법을 저질러 엄청난 민폐를 끼치면서 전 세계 곳곳이 신음 중인데요. 이런 불법으로 가장 신음을 앓는 곳이 바로 바다입니다. 얼마 전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어선 수십 수백 척이 동중국해를 넘어 아프리카, 남미까지 건너가 불법으로 어류를 싹쓸이해 가면서 고통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어업만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서아프리카 근해에서는 수십 척의 중국 어선이 얕은 바다를 침범해 수산물을 싹쓸이하면서 현재 어부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물고기 씨를 말려버려 먹고 살 길이 없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남태평양 사모아 인근에서도 중국의 불법 조업으로 시끄러운 곳은 매한가지입니다. 에콰도르령 갈라파고스 제도에는 중국의 저인망 어선 수백 척이 몰려와 수산물을 전부 쓸어가 버렸는데 이 때문에 에콰도르와 중국은 외교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 넓은 바다에서 어선 몇백 척이 수산물을 잡는다고 피해가 생길까요? 네, 생깁니다. 영국 해외개발연구소가 선박 등록 및 무선교신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중국 영해밖에서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의 수가 무려 17,000척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경쟁 어업국으로 꼽히는 대만과 한국의 전체 어선 수가 2,500척이니 그 존재감이 어마어마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2019년 중국에 등록된 어선은 2,701척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캐나다 컨설팅 업체 스파이글래스가 작성한 통계에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전세계 불법 조업의 21%를 중국 어선이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죠. 그렇다면 중국과 영해를 맞댄 한국의 피해는 어떨까요? 지난 2021년 4월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해 북방한계선 NLL 인근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다 적발된 중국 어선의 수가 하루 평균 240척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3배나 증가한 수치인데요. NLL 인근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의 선박은 대부분 북한 수역에 머물다 밤이 되면 한국으로 내려옵니다. 4월이면 꽃게 성어기로 본격적인 꽃게 조업이 시작되면 중국 어선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죠. 그런데 불법 조업은 수산물을 싹쓸이해 가는 것뿐 아니라 이를 단속하는 해경과 한국군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지난 2016년 10월에는 중국 어선 단속에 나선 해경 고속단정을 중국 어선들이 들이받는 바람에 침몰되는 사고가 있었고 2019년에는 서해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인들이 한국 해경 쪽으로 도끼를 던지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중국의 이러한 불법 조업에 대한 대답이 가관입니다. 이 조업선들은 우리도 사실상 통제할 수 없다. 그런데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민들 중에는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이 많으니 너무 심하게 단속하지 말아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내놓기 일쑤인데요. 이런 중국의 불법 조업이 눈의 가시였을까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어선이 포획한 수산물은 수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수입금지 조치에는 인권 문제가 바탕이 깔려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수입금지한 것은 중국의 다렌오션 피싱이 포획한 수산물인데 이 선단이 상상도 못할 반인류적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다렌오션 피싱은 총 33척의 참치어선을 운용하는데 해당 선단에 고용된 인도네시아 외국인 노동자들이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며 폭력, 임금 착취, 가혹행위를 받고 있다고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이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태평양 인근 사모아에서 조업하던 중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부상을 당했는데 중국 선장이 이들의 치료를 외면했고 결국 선원이 사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선장은 3명의 시신을 곧바로 바다로 던져 수장시켰고 한국의 환경운동연합이 이 선단 소속 선원의 인터뷰를 공개해 국제적인 공분이 일었었죠. 한 인도네시아 선원은 쇠파이프와 유리병 등으로 폭행당하다 다리가 마비된 뒤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인권 탄압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이 선단이 잡은 수산물에 대해 전격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고가 인도네시아 선원에게만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인도네시아는 중국에 대해 유례없는 공분을 표출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6월 6일 새벽 3시경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사이 말라카 해협에서 7시간가량 바다에 떠있던 인도네시아 선원 2명이 구출됐습니다. 이들은 중국 어선에서 약 5개월간 선원으로 일했는데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며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중국 선박이 인도네시아 영해를 지날 때 이때다 싶어 구명조끼를 입고 뛰어내린 건데요. 그런데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원래 이들은 취업 알선업체가 한국 공장에 취업시켜준다는 약속을 믿고 싱가포르에서 배를 탔는데 어이없게도 중국 선박에 고용된 겁니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중국인 선장에게 이야기해봐도 들어주지 않았고 결국 제대로 먹지도 쉬지도 못한 채로 노예처럼 노동만 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쏟아지는 구타와 욕설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휴대전화까지 빼앗긴 마당에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목숨을 걸고 바다로 뛰어드는 것밖에 없었죠. 이렇듯 불법과 반칙이 생활인 중국이 얼마 전에는 동계올림픽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어드밴티지를 넘어 아예 중국체전이 아니냐는 소리가 나올 만큼 불법과 편법, 반칙으로 올림픽 정신이 오염됐습니다. 특히 쇼트트랙에서 중국의 편법은 대단했죠. 남자 10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딸 것이 거의 확실시됐던 황대현 선수는 준결승을 1위로 통과했음에도 심판진은 그에게 실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중국인 런쯔웨이와 리원룽 이 두 선수에게 결승 진출권이 부여됐죠. 결국 런쯔웨이가 결승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이번 올림픽의 쇼트트랙 경기에서 편파적인 해설로 전세계 욕바지로 전락했던 왕몽조차 이 실격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이를 두고 분노했던 것은 특히 외신이었습니다. 미국 MBC 방송의 캐서린 아담액은 이런 스케이팅은 교과서에 나올 법한 기술이며 그 어떤 접촉도 없었다고 했고, 테드 로빈스는 월드클래스임을 입증한 추월이기 때문에 비디오 판독이 필요 없다고 말했죠. 이 실격 이후로 전세계 언론이 모두 앞장서 자국에서 비난 여론을 쏟아낼 때 특이한 방식으로 중국의 반칙을 환기시킨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아예 중국의 대표 SNS인 웨이보와 전세계 가장 큰 영상 플랫폼 유튜브에 대놓고 중국이 얼마나 큰 반칙을 저질렀는지 영상을 만들어 업로드해버렸죠. Not the Olympic, It's China Peak 이라는 제목이 달린 이 영상은 46초에 불과하지만 그 영상에는 모든 것이 담겼습니다. 1000m 경기에서 황대현과 이준서 선수가 실격된 어이없는 상황, 스키점프에서 복장 규정을 위반했다며 실격된 선수의 모습, 남자 1000m 결승에서 헝가리 선수가 1위로 통과했고 그 과정에서 중국의 런쯔웨이가 어깨를 고의로 밀쳤음에도 헝가리 선수를 실격시킨 모습, 혼성 개주에서 터치가 없는 중대한 실격 사유가 있었음에도 러시아에게 이 책임을 부과하고 중국이 결승에 진출해 기어코 금메달을 딴 모습까지 역대 최악의 모든 반칙이 담겼습니다. 개최국 중국과 심판이 짬짬이로 망쳐버린 이 올림픽의 모든 것을 고발했는데요. 중국인들만 쓰는 웨이보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상 플랫폼 유튜브에 이 영상을 올린 기업은 바로 라카이 코리아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중국이 라카이 때문에 미국 한복판에서 비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지난 2월 11일 라카이 코리아는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광고를 하나 재생시켰습니다. 바로 한복, 김치, 태권도, 상무 돌리기는 절대 왜곡해서는 안 될 한국의 고유문화입니다 라는 제목의 이 광고는 중국의 문화공정을 정면으로 저격한 영상인데요. 이 영상은 사실 교묘했습니다. 지난 7월 1일 중국 공산당 100주년을 맞아 조선족이 축하 영상을 제작했는데 그 왜곡된 영상을 정면으로 반박했기 때문이죠. 해당 영상에는 한복 입은 조선족 아이가 등장했는데 그 아이는 나와 나의 조국 잠시도 떨어질 수 없다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태권도, 풍물놀이가 등장하고 한글을 쓰며 오성홍기를 흔드는 말도 안 되는 장면이 나왔죠. 이에 라카이는 이 장면 하나하나를 전부 반박했습니다. 한복이 등장하면 한복은 한국 전통의 것입니다 라고 썼고, 김치가 등장하면 김치는 한국 전통의 것입니다 라고 썼고, 태권도가 나올 때는 태권도는 한국 전통의 것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낮과 밤에 걸쳐 계속해서 재생된 이 영상은 타임스퀘어를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들이 볼 수 있었고, 이 광고를 본 누구나 왜 이 영상이 제작됐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영상 말미에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숫자의 기록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다 라는 문구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에 걸쳐 라카이 코리아는 그 어떤 기업도 하지 않았던 일을 추진 중입니다. 인구수를 내세워 악의적으로 한국 전통을 훔쳐가는 중국 네티즌들과 일본 네티즌들을 상대로 국제소송을 진행 중이죠. 현재 미국 뉴욕의
현재 루이스 앤 린이라는 로펌을 선임해 차근차근 국제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워낙에 명예훼손이나 상표권 분쟁 등에 있어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기 때문에 이번 소송으로 역사 왜곡은 중범죄라는 공식이 세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함부로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은 도둑질이지만 남이 역사를 왜곡하고 탐내는 것 역시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런 내용은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됐고 뜻있는 한국인들의 후원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 국제소송에 후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소송 후원박스 상품을 출시했고 머그컵, 팔찌, 배지 등등 5만원 상당의 라카이 제품을 절반 이하의 가격에 구매함과 동시에 국제소송도 후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저 역시 개인 비용으로 신발, 컵, 티셔츠 등등 후원 가능한 모든 제품을 구매해 당당히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46만 구독자를 가진 저 역시 역사 왜곡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당당히 역사 왜곡을 처단할 수 있는 후원자가 되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